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잠 안 자고 PC방 가고 이분들은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는 이 솔루션이 이분의 노화를 조금 늦출 수 있는 영역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가성 노화와 저성 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노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노화의 종말이라고 그래서 노화 자체가 멈추거나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젊어지는 방법들은 없을까가 역노화고요. 저성 노화는 어차피 생체 시계가 있는데 우리가 늙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천천히 늙자라는 거고요. 가성 노화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우리가 아는 되게 잠 안 자고 PC방 가고 그런 것들을 하면 되게 몸이 빨리 닳잖아요. 몸이 빨리 닳든 말든 상관하지 말자가 가속 노화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것들에 있는 가장 기본 정의는 뭐냐면 영양입니다. 어떤 영양? 건강 영양. 의학용어로는 내재 영양이라고도 하는데 그 영양이 얼마나 클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가령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몸에 나는 100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이길 만한 체력과 생체 시스템을 가졌다고 봅시다. 스트레스가 80이 들어와요. 8. 그러면 저는 20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유분이 있죠. 그래서 쉽게 회복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체력과 스트레스 지수 1을 극복할 수 있는 게 60인데 80이 들어오면 20만큼 데미지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영양 차이예요. 영양 차이.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가 하나가 바로 체력입니다. 뭐 체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보면 뭐 달리기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체지방 및 근육량 이런 것들이 합산해서 이 사람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이거 말고도 좀 몇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뭐 평형성이라든지 뭐 가동성, 안정성 같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5가지를 갖고 있었을 때 내가 내 동년배보다 높다. 그러면 아까 전처럼 뭐예요? 같은 스트레스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했을 때 동일한 스트레스와 문제점이 오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건 뭐죠? 노화에 대한 스트레스, 우리는 모두 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화는 오는데 어떻게? 빨리 회복을 해서 저속 노화를 유지할 수 있다.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멘탈까지 강하시면은 이런 것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바로 이제 역노화, 저속노화, 가속노화 이렇게 구분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본 스탠드는 저속노화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웬만하면 좀 더 역노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처음서부터 여기에 있는 생활 습관들을 다 따라가시려다 보면은 너무 힘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중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저속노화 정도는 우리 시켜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을 빨리 올리는 액상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보자. 간단하게는. 두 번째는 뭐예요? 밥 먹고 나서 조금이라도 움직여보자. 내 근력 수치를 좀 유지해보자. 요 정도가 우선 생활 습관이 되면 그 다음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면서 웬만하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젊음을 유지하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속노화의 가장 큰 습관은 식입니다. 식이. 콜라를 주구장창 드시거나 그 다음에 국수 없이 못 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근육량도 없으실 거고 그다음 몸에 전반적으로 지방층이 되게 많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시기를 또 중요하지만 운동을 뭘로 선택할 거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가령 같은 당이 들어오더라도 저같이 이제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글리코겐으로 근육에 이제 저장할 것이 많기 때문에 요즘 언어로 이제 대사가 좋죠. 대사가 좋은 사람들은 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같은 국수를 먹더라도. 근데 근육도 별로 없고 이티 배에다가 하체도 얇으신 남자분, 저랑 똑같이 40대 중반인데 그런 남자분이라면 저랑 같은 식단을 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누가 더 가속노화로 빨리 진입할까요? 누가 더 인슐린이 훨씬 더 많이 분비돼? 그때 이티배를 가지고 팔다리 가능하신 분이겠죠. 그러면 이분한테는 설탕도 끊어라, 운동도 해라 이렇게만 하면 벌써 2가지거든요. 이분들은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중에 5대5 비율로 조금씩 변하게 하는 게 되게 좋다. 예를 들면 이분이 혈당을 높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수 대신에 그러면 다른 음식을 포함시킨다거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근육량을 올린다거나 누구나는 이 솔루션이 이분의 노화를 조금 늦출 수 있는 영역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만 코칭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도 하지만 왜 설명을 하냐면 의미가 제대로 습득되지 않으면 습관이 들일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좀 슬프게도 자기의 의미화를 가지고 습관을 좀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하나의 자기의 변화, 자기 성장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실 수 있는데 식단을 바꾸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식단은 바꿀 수 있는데 운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낮은 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는 습관에 대한 것들을 차례차례 쌓아서 나중에 되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 저속노화로 옮기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죠. 식단을 추천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영양소도 추천을 해드리기도 하고 요즘에 어플리케이션에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식단에 대해서 짜주냐 안 짜주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불필요한 것을 먹냐 안 먹냐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어플에 올려서 저희랑 공유하게 만드는 것들은 시키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단절되게 되면 거식증이나 폭식증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심리 상태와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잘 선택해서 습관으로 옮기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디테일이고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거기까지 옮길 수 있는 그 층위들, 단계들을 얼마나 잘 설정해서 습관으로 했을 때 부드럽게 안착시키느냐가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